삶에서 살아는 단순히 행복한 순간들만이 아니라 도전과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사랑, 지원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가족의 압박, 숨겨진 비밀, 그리고 가장 어려운 선택들을 마주해야 했던 사람 이야기.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 저는 하나의 질문과 맞서야 했습니다. 과연 사람은 모든 것을 이겨낼 만큼 강한가요? 사람들은 사랑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원과의 사랑은 따뜻함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가족의 압박과 예상치 못한 비밀들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겪은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랑에서 잠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요. 이 여정은 제 자신에게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삶의 얽매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저는 인천의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소녀 27살 민지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로 직장을 옮겼고 이 자리에서도 지원이를 만났다. 그는 어떤 여자라도 꿈꿀 수 있는 남자이다. 자상하고 똑똑하며 항상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우리는 그가 청혼하기 거의 3년 전에 서로 사랑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사람은 쉬운 결혼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지원은 부유할 뿐 아니라 보수적 인기로도 유명한 문씨 집안의 외아들이다. 그의 어머니 문씨는 청담동에 고급 보석상 체인점을 갖고 있는 유력한 여성이다. 그녀는 항상 완벽한 복장, 근엄한 얼굴,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줍게 할 수 있는 눈빛으로 나타난다. 지원이가 가족들에게 나를 소개한 날부터 문 여사는 의심을 감추지 않았다. 비록 항상 예의 바른 모습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말에는 종종 암묵적으로 평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긴 식탁이 정교하게 차려진 넓은 빌라에서 저녁 식사를 하러 그의 집에 처음 갔을 때를 기억한다. 그날 저녁 식사는 내가 맛본 적이 없는 모든 고급 요리가 있었다. 문 여사는 내 그릇에 쇠고기 조각을 집어넣고 나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진짜와 가짜 곱의 소고기를 구별할 줄 알아? 그 질문은 나를 놀라게 했고 젓가락을 잡을 때 손이 가렵게 떨렸다. 나는 그런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어볼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살짝 웃기만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 가족에 들어갈 만큼 섬세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말로만 그치지 않고 문 여사는 늘 내게 도전할 방법을 찾았다. 한 번은 할머니께서 할머니와 함께 전통 다도이식 수업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지원이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속으로 자신 없어도 바로 동의했다. 수업 중에 우연히 잘못된 위치에 찻잔을 놓았을 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더 조심해야 해요. 우리 집에는 모든 것이 정석이다. 그 말은 부드럽게 들리지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또 한 번은 저를 서울의 귀족 여성인 그녀의 친한 친구들과의 티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대화에서 그들은 호화로운 여행, 비싼 보석, 고급스러운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물었을 때, 민지, 가족 뭐 해? 부모님께서는 인천에 있는 작은 식료품점의 주인일 뿐이라고 대답했다. 다른 사람이 재빨리 화제를 돌리기 전에 방 전체가 잠시 침묵했다. 나는 그들이 나를 곤란하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침묵은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부담스럽지만 어머니의 통제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려 애쓰셨기 때문에 지원 씨와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민지, 엄마가 좀 까다롭다는 건 알지만 엄마는 그냥 가족을 위해 잘하고 싶어 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지원이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말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가끔 문씨 집안에 들어갈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인가 싶을 때가 있다. 그의 어머니의 기대와 압력은 보이지 않는 벽과 같아서 내가 이 사랑에서 완전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했다. 지원이를 사랑하지만 가정생활에 들어갈 생각을 할 때마다 답답하다. 제가 당신의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사랑이 그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모르겠어요. 문 여사의 첫 만남은 장식품 하나하나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풍기는 삼청동의 한 고급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벚꽃이 만발한 봄날 오후였지만 마음은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것 같았다. 지원이 내 옆에 앉아 안심시키려는 듯 내 손을 가볍게 잡았지만 소문을 너무 많이 들은 권력의 여인 문 여사의 존재는 나를 이상하게 작게 느끼게 했다. 문 여사는 완전히 압도적 기질로 방에 들어섰다. 파스텔 톤의 혁신적인 한복 차림의 날씬한 몸매, 세련된 화장을 한 얼굴이지만 그녀의 눈빛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차갑다. 그녀는 나에게로 돌아오기 전에 앉아서 차를 한 모금 가볍게 마시고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지만 미소를 짓지 않았다. 민지, 그녀가 시작했어요.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로. 지원 씨가 그녀에 대해 말해줬어요. 아들께서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 궁금해요. 그 말은 얼핏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다르다. 그것은 시찰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계속 말했다. 우리 가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돌림도 없고 상식도 없는 문 여사는 나에 대한 회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감히 감정을 드러내지 못했다. 지원이 엄마가 직접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을 것 같아 슬쩍 엄마 곁으로 눈을 돌렸다. 민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 라고 지원은 긴장된 분위기를 깨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녀는 착할 뿐만 아니라 매우 똑똑하고 부지런한 여자이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려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은 문 여사를 더욱 엄격하게 만들 뿐입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았지만 눈은 여전히 나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명예를 유지하고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때 일어나서 떠나고 싶었지만 뭔가 나를 붙잡고 있었다. 지원 씨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말만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시간이 저를 더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 여사는 내 대답에 놀란 듯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지원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일에 대해 화제를 돌렸다. 모임이 끝났을 때 나는 마음이 무거운 찻집을 나왔다. 제가 방금 투명인간 전쟁에 돌입했다는 것을 압니다. 여기서 평가는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는 내 손을 더 꼭 잡고 말했다. 엄마가 너무 솔직해서 미안해. 하지만 난 널 믿어, 민지. 나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 그가 한 말은 큰 격려의 원천이었지만 내 어깨에 짐이 되었다. 나는 단지 당신의 어머니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해야 한다. 나는 문 여사의 냉정한 말이 나를 쓰러뜨리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쉽게 시선을 바꾸거나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데 실패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한남동 대저택에 모여 식사를 하는 토요일 저녁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언제나처럼 값비싼 음식과 아름답게 차려졌다. 나는 평소처럼 자상함을 보여주고 싶어서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했다. 문 여사에게 물을 더 주던 중 실수로 손에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젓가락 소리가 벽돌 바닥에 닿아 식사의 고요한 분위기를 깼다. 나는 깜짝 놀라 재빨리 젓가락을 집어들고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젓가락 교체할게요. 그러나 문 여사는 사건을 거기서 그치지 않도록 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눈빛은 탈처럼 날카로웠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시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나를 정말 실망시켰다. 이렇게 작은 일이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미래의 큰 일을 관리하는 당신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은 나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숙여 사과했지만 부끄러움과 상처의 감정이 마음속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식탁 주위의 공기가 답답해졌다. 침착함을 유지하던 지원이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젓가락을 탁자에 세게 부딪혀 가혹한 소리를 냈다. 그가 말할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화난 목소리로. 엄마, 민지는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녀는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여자를 그렇게 난처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식탁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지원이를 올려다보면 마음이 벅차요. 나는 당신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봐 두렵습니다. 문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원이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날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원아, 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엄마는 아니야. 이 가정에서는 규율이 가장 중요하다. 그녀가 예의범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침묵 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녁 식사 후 지원은 즉시 문 여사의 호출을 받아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가 떠났을 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불안이 가슴 가득 차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그의 가족에게 더 많은 불만을 줄까 봐 감히 떠날 수 없었다. 문 씨의 사무실에서 나는 큰 논쟁의 소리를 언뜻 들었다. 내가 계속 그렇게 그녀를 보호한다면 내가 나서야 한다고 비난하지 마라. 라고 문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다. 답답한 목소리로 지원이 대답했다. 엄마가 민지를 대하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엄마가 정말 나를 존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존중해야 한다. 나머지는 잘 안 들리지만 거부감이 가슴을 찢는 것 같다. 이 모든 갈등을 빚어온 사람이 나인지도 궁금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원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지, 엄마가 널 다치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약속해. 이런 압박감에 널 혼자 두지 않을게. 그의 말은 나를 감동시켰지만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문 여사의 가혹함과 이 가족의 압박은 계속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불길한 일을 예고하듯 서울 하늘이 뿌옇게 흐린 늦가을 날이었다. 방금 퇴근해서 지원이를 만나러 가는 길에 당신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짜증으로 가득 차 있다. 민지, 엄마가 또 우리 얘기했어. 더 이상 못 참겠어. 나는 걱정스럽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어디에요? 그러나 지원이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단지 진정시키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간다고만 말했다. 내가 그에게 차를 세우고 이야기하라고 조언하기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몇 시간 후 다시 연락하려고 할 때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울렸다. 다른 쪽 끝은 다급한 목소리입니다. 지원 오빠 친척이에요. 사고를 당해서 강남에 있는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나는 서둘러 택시를 불렀고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내 머릿속에 일련의 질문이 울려 퍼졌다. 괜찮으세요? 사고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눈앞의 광경이 나를 어지럽게 했다. 지원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 얼굴이 창백하고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이마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의사는 다리뼈가 부러졌고 장기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그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손에서 차가운 느낌이 내 눈물을 흘렸다.
이때 문 여사도 막 도착해 차분한 표정에도 근심이 역력했다. 그러나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즉시 소리쳤다. 그녀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지원이는 왜 이런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그녀의 비난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나에게 직접적인 타격과 같았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대답했다. 어머니,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난 그냥 지원이만 안전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녀는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높다. 그녀는 그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지원 언니만 아니었다면 이런 부담 없었을 텐데. 그때 내 안의 분노와 고통이 솟구쳤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기력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한다고 생각해. 지원아, 사랑해.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문 여사가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지원이 몸을 움츠렸다. 우리는 모두 침묵했고 그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약하지만 지원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려 한다. 엄마, 민지는 잘못이 없어요. 엄마가 강요하는 게 너무 지쳤어. 그 말들은 문 여사를 아연케 했다. 지원이 직접 할머니 앞에서 피로감을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고 그의 눈은 후회를 스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날부터 지원 씨 가족과 저희 관계는 단순히 도전이 아니라 저희 사랑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원이의 사고는 나를 걱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고통만 줄까? 사고 3일 후, 지원이 정신을 차렸지만 여전히 감시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와 함께 있었고 간호사가 휴식을 요청할 때만 떠났다. 그의 몸의 상처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볼 때마다 위안이 되었다. 당신이 내가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바위가 나를 짓누르는 것처럼 일어나는 일에서 오는 압박감이 나를 짓누른다. 그날 저녁 문 여사는 혼자서가 아니라 그녀의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지원을 방문했다. 병실은 꽉 찼지만 공기는 차가워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다. 방해하지 않으려고 옆으로 비켜서려 했으나 문 여사의 환한 시선은 문을 나서자마자 굳게 잠갔다. 민지, 멈춰.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릴 때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문 여사는 화가 난 눈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당신은 내 아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 원인이다. 지원 언니만 없었으면 부담 안 됐을 텐데. 그녀의 비난은 정면 타격이었습니다. 방에 있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잘 들었고 동정어린 눈빛이 나를 당장 물러나고 싶게 만들었다. 근데 거기 누워있는 지원이가 제 목소리를 막으려고 하는 걸 보면 제가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목소리가 약간 떨리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고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지원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거 알아요. 하지만 그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보면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내가 그 혐오 때문에 그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틀렸을 것입니다. 담은 조용하게 가라앉았다. 문 여사의 눈에는 순간적인 놀라움이 역력히 보였다. 아마도 그녀는 내가 감히 그녀의 친구들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문 씨의 친구인 한 나이 든 여성은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리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문 부인, 아마도 우리는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여자가 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힘들 때는 도망가지 않았다. 문 여사는 친구를 쳐다보다가 나를 돌아보았는데 눈은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처럼 화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돌리고 밖으로 나와 답답한 분위기를 남겼다.
할머니가 떠나실 때 옆에 앉아 지원이의 손을 잡았어요. 그는 나를 보고 감격에 찬 눈빛을 보냈다. 민지야, 미안해. 이걸 다 참아줄 필요는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원,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그 말은 지원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사랑이 주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한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문 여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입원한 날은 시간을 다 까먹은 날이에요. 나는 단 1초도 그를 떠나고 싶지 않다. 그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할까 봐서가 아니라 나는 그가 지금 나를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병원 복도가 조용해지자 저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가 얼굴을 닦고 담요를 정리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앉아서 그가 괜찮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그의 규칙적인 호흡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지원이의 얼굴을 닦기 위해 따뜻한 수건으로 갈아입었을 때 방의 문이 갑자기 열렸다. 간단한 한복을 입고 들어선 문 여사는 권위를 과시했다. 저는 멈춰서서 이 시간에 할머니가 무엇을 하러 오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문에 서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눈빛을 보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매서운 눈빛이 사라지고 이번에는 이름 부르기 어려운 감정과 탐구가 뒤섞인 것처럼 조금 더 복잡해졌다.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일어나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지원 오빠 잘 자라고 잘 챙겨주고 있어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침대 곁으로 걸어가서 지원이 자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 후 그녀는 평소처럼 목소리가 더 이상 차갑지 않은 나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고집불통이지만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녀의 말은 나를 아연케 했다. 나는 그것이 칭찬인지 또는 일종의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다. 감사합니다. 나는 머뭇거리며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문 여사는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고는 문으로 나섰지만 떠나기 전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지원은 나의 전부이다. 만약 당신이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다시는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책임의 인정과 경고와 같은 의미에 가득 차 있다. 나는 잠시 동안 조용히 서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마음이 무겁지만 약간의 희망도 뒤섞인 것을 들었다. 나는 지원이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감고 있었고 호흡은 고르지 않았다. 침대 옆에 살며시 앉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지원아, 열심히 할게. 당신을 위해 우리의 사랑이 받아들여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앞길이 여전히 시련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밤문 여사의 태도에 작은 변화는 아마도 모든 것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다. 그리고 사랑이 충분히 크다면 나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지원이는 회복되기 시작했고 상처는 점차 아물어갔고 내 도움으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다. 비록 그가 내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이 웃었지만 나는 그가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안다. 요즘 문 할머니는 지원이를 더 자주 방문한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단도직입적인 비난은 하지 않지만 나와 그녀 사이의 분위기는 항상 불편해한다. 어느 늦은 오후 지원이가 자고 있을 때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복도 쪽의 작은 발코니에 나갔다. 문 여사가 나타나서 나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저는 반사적으로 절을 하고 돌아섰지만 할머니는 손을 들어 손님은 필요 없다고 손짓했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서서 높은 곳에서 도시의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을 뒤덮은 노을은 잔잔하면서도 뭔가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갑자기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깐깐한지 알아?
나는 그녀를 올려다보고 고개를 저으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는데 내가 이 강한 여자에게서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지원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었다. 고 그녀는 여전히 시선을 멀리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내가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을 푸는 것처럼 계속했다. 지원이의 아버지와 나는 함께 가족을 만들겠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가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우리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고 말하는데 그 차이는 사회에서 우리의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다.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지원의 아버지와 결혼했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지만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라 쓰라림과 안타까움의 표시였다. 당신과 지원을 볼 때 우리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녀의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장벽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그녀의 사람을 붙잡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가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한다. 가족의 명예, 사회적 책임 같은 것이 있는데 개인의 감정보다 더 큽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강하고 거만하며 무엇보다도 가족의 명예를 걸고 싶다고 생각했던 이 여성도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녀가 계속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해 침묵만 했다. 지원이가 나처럼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만약 그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는 당신의 사람을 의심하지 않지만 당신은 이 가족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확신합니까? 당장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는 나를 돌아보았고 예전의 차가운 눈빛은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 제가 실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지원을 사랑하고 제가 그와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돌아섰다. 나는 거기 서서 그녀의 그림자를 바라보았고 방금 들은 것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 대화는 문 여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길이 외부의 압박으로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라나는 교훈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날 지원 씨의 개인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지원 씨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부로부터 문 씨의 집무실로 안내됐다. 밤은 권위를 뿜어내며 커다란 책꽂이와 책상이 완벽할 정도로 깔끔하다. 지원의 수첩을 찾던 중 우연히 작은 서랍을 완전히 잡아당겼고 깔끔하게 접혀진 오래된 편지를 발견했다. 궁금하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라는 편지 박글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호기심은 이성을 이기지 못했고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내면의 글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없다. 가족이 모든 것을 결정했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해해 주세요. 지원의 아버지가 서명한 편지. 나는 방금 읽은 것을 믿을 수 없다. 알고 보니 문 할머니뿐 아니라 지원의 아버지마저 가족의 책임으로 결혼을 강요받은 적이 있었다. 이것은 문 여사의 엄격함과 가혹함 모두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나에게 엄청난 불공평함을 느끼게 했다. 문 여사가 이날 오후 귀가했을 때 나는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이것이 큰 논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계속 침묵할 수 없었다. 나는 거실에서 할머니를 기다리며 서 있었는데 그 오래된 편지는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놀라운 눈빛이 가득했다. 민지 씨, 무슨 일로 여기 서 계셨어요? 나는 다가가 편지를 할머니 앞으로 내밀었다. 오빠 작업실에서 이걸 찾았어요. 문 여사는 편지를 보고 조용히 놀랐지만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그것을 잡고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걸 나한테 주다니 무슨 뜻이야?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답답함을 숨길 수 없었다. 아저씨는 사랑은 진심의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당신이 지원에게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오빠가 한 일이 옳은 일인 게 확실해요. 문 여사는 조용히 손을 뻗어 편지를 꽉 쥐었다. 나는 지금처럼 그녀가 통제불능인 것을 본 적이 없다. 잠시 침묵한 후 그녀는 가볍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민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 가족을 위한 것이다. 이 편지가 나를 신문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면 너는 틀렸어. 나는 양보하지 않고 계속한다. 하지만 저는 당신과 지원에게 자신의 상처를 강요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의 삶을 대신할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 여사가 나를 보자 눈에 도묘가 일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다. 민지, 오늘을 위해 이 가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런 책임들을 감당할 수 없다면 스스로 떠나야 한다. 심장이 조이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지원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도 당신이 그와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말은 문 여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구석에 와 닿는 화살과 같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 계단을 올라갔다. 그날 문 여사로부터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했지만 내 말이 그녀를 생각하게 만든 것은 알고 있었다. 편지의 비밀은 그녀의 과거를 밝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엄격함과 억압이 적대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지 않은 상처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날 저녁 지원 씨 가족의 집이 조용해지자 문 여사와 직접 얘기를 나누기로 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나는 여전히 근심을 금치 못한다. 할머니는 예측하기 어려운 분이시고 저희 어떤 말이라도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에 옅은 노란색 불빛이 번쩍이는 거실에 앉아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공간을 만들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어머니, 저는 당신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당신이 겪어야 했던 압박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맞서기 위해 여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냥 지원이한테 행복을 주고 싶어요. 문 할머니는 나를 보지 않고 감정을 감추기 위해 식탁보 가장자리를 손으로 가볍게 쓰다듬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는 갑자기 돌아왔고 눈빛은 나를 꿰뚫을 것 같았다. 민지, 당신은 사랑이 가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당신을 싫어해서 엄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난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해. 넌 이해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거의 큰 소리로 외쳤다. 그 말들은 마치 내가 지키려고 했던 자신감을 깊게 베어버리는 칼날 같았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것은 단지 엄격함이 아니라 그녀의 말에 억눌린 고통이기도 했다. 나는 부드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저는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에게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문 여사는 멈칫하더니 눈빛이 약간 흔들렸다. 나는 내가 약한 밧줄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지만 과거의 부담감 속에서 계속 살고 싶지도 않아요. 오빠는 저를 못 믿겠지만 우리 모두 노력하면 지원이 형이 받을 만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 말은 그녀를 침묵시켰고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은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옅게 웃었지만 더 이상 평소의 냉정해 보이지 않았다. 당신은 정말 고집이세요, 민지. 하지만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긴장된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문 여사가 아직 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엄격한 외모 아래에는 한때 깊은 상처를 입었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혹한 규칙을 강요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녀가 겪어야 했던 가족 압박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그날 저녁 집을 나서면서 마음이 편해졌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을 품기도 했다. 문 여사가 받아들이려면 지원 씨에 대한 사람을 증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추려는 상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원이 회복돼 태어난 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나와 그의 가족 간의 관계의 균열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쓰는 지원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저녁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시켜주곤 했다. 하지만 문신의 저택에 들어갈 때마다 늘 보이지 않는 눈빛이 지켜보고 있는 듯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을 때 분위기는 여느 때처럼 여전히 무거웠다. 문 여사는 테이블 상석에 앉아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식사 중에 그녀는 갑자기 물었다. 민지 씨,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나는 멈춰서서 젓가락을 든 손을 꽉 쥐었다. 그 질문은 단순히 도전이 아니라 내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행동이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꺼이 배우고 가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내 대답이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저녁 식사 후 빈마당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서 있을 때 문 여사가 불쑥 나타났다. 그녀는 천천히 내 옆으로 걸음을 멈추며 다가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더 부드러웠다. 민지 씨, 지원 씨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랑이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다. 나는 사랑했고, 희생했고, 마침내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가족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 저도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어요. 그녀의 말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녀가 과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어조는 뭔가 더 무거워 마치 내가 만질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다. 더 물어보려 했지만 문 여사는 일련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등을 돌려 떠났다. 그날 밤 지원이 나를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참을 수 없었고 그에게 물었다. JIWN, 엄마가 정말 나를 받아준다고 느끼니? 아니면 모든 것이 할머니가 나를 통제하게 하는 방법뿐인가요? 지원이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내 손을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민지, 엄마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지만 우리의 사랑이 압력에 직면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할머니가 가끔 너무 심하게 행동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엄마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대답은 나를 감동과 동시에 혼란스럽게 했다. 시간이 정말 모든 것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지 아니면 문 가족이 숨기고 있는 비밀이 우리를 더욱 멀어지게 할지 궁금하다. 이후 며칠 동안 문 여사의 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 가족 중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한 가지는 화려한 저택의 완벽한 외관 아래에 여전히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나는 궁금했다. 지원과 나의 사람은 정말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한가? 그리고 만약 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나는 남아있을 용기가 남아있을까? 지원이와 나의 관계를 둘러싼 모든 압박과 비밀 끝에 나는 내가 명확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이른 햇빛이 나의 작은 아파트 창문을 통해 들어올 때 나는 책상 위에 앉아 펜을 들고 편지를 썼다.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잠시 떠나지 않으면 내 감정을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별표 지원이.
당신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랑이 거짓과 압박으로 짓눌리면 계속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의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지 이해하기 위해 내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충분히 강하다면 나는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라고 믿고 어떤 거짓말이나 압력도 끼어들지 않는다. 민지, 별표. 나는 집에서 그의 작업실에 있는 지원이의 책상 위에 편지를 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떠나 오빠나 문 여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한국의 동부해안 도시 속초로 가는 일은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의 소란스러움과 마음속에 무겁게 들이오고 있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간을 찾고자 이곳을 택했다. 몇 시간 동안 기차에 앉아 지나가는 산과 들판을 보며 마음이 편하지만 근심도 가득하다. 속초에 갔을 때 바다 근처의 작은 담을 비웠다. 여기 머무는 동안 나는 긴 모래사장을 산책하며 모든 파도가 내 마음을 덮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냈다. 한 번은 절벽 옆에 큰 소나무 아래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 눈물은 지원이나 문 여사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억눌렀던 압박감을 풀어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건어물 파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노파는 내가 자신의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는 것을 보고 말을 걸었다. 딸아, 왜 그렇게 슬퍼 보여? 어려운 얘기 있어요. 제가 직면하고 있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대해 완전히 낯선 사람인 할머니와 공유할 줄은 몰랐다. 내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온순하게 웃었다. 얘야, 이 삶은 아무도 너 대신 살 수 없어.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영원히 살면 자신을 잃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과감하게 살아라. 그녀의 말은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우는 것과 같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대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 뒤 속초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을 때 햇살 가득한 해안도로를 마지막으로 산책했다. 찬란한 황금빛이 모래사장을 비추고 시원한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과연 지원이와 내가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의 길은 영원히 갈릴 것이다. 하지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황금빛 햇살이 눈앞에 펼쳐진 작은 길을 걸었다. 그 뒤에는 제가 막 시작한 새로운 여정에 대한 축복으로 파도가 모래사장을 때렸습니다.